할머니 그럼 설날에는 뭐 하셨어요? 호박범벅하고 고등어 게장 해 먹었단다. 얘들아, 쌀이 떨어져 떡을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구나. 엄마 떡 먹고 싶어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 호박범벅 다 되어가니까. 와, 맛있겠다. 고등어 게장 좀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고마워. 잘 아. 먹을게. 호박범벅이 그때 그 시절 네 어릴 때 함께 먹었던 그 맛이 안 나네. 이브 그때 배고프고 가난했어도 우리 그때가 참 행복했었어. 2026년 설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할머니들, 그럼 설날에는 뭐 하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우리 7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설날. 그때 설날은 지금과 달랐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설날 이야기를 해줄까? 1963년 겨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 일주일 전, 애들아, 설날이 다가온다.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떡해요? 넷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쌀이 없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떡 못 먹어요? 다섯째가 실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설이 다가오면 가난한 집일수록 어머니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집은 떡을 준비하는데 우리 집은 쌀이 없어서 2026년 설날 떡을 못 먹었어요? 손주가 놀랐습니다. 응, 쌀이 없어서. 그때는 쌀이 정말 귀했거든.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애들한테 그때 너무 미안했다. 부모가 돼서 아이들 배불리 못 먹여서. 설날인데. 엄마 아니에요. 우리 이해했어요. 1963년 마이너스 설날 3일 전 떡방아 소리. 밤이었습니다. 우리 7 남매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쿵덕쿵덕. 옆집 부잣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막내가 물었습니다. 떡방아 소리야. 넷째가 속삭였습니다. 떡 만드는 소리. 쿵덕쿵덕. 쿵덕쿵덕. 리듬감 있는 그 소리. 우리는 떡 못 먹지? 다섯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래떡 대신 밀가루 수제비를 먹어야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다른 게 있을 거야. 저는 동생들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쿵덕쿵덕.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부잣집에서 떡을 만드는 소리.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2026년 설날. 떡방아 소리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옆집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부러웠어. 넷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떡 못 먹는데 옆집은 떡방아 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다섯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963년 마이너스 설날 전날 밤 엄마의 바느질. 엄마는 호롱불 아래서 밤새 우리 옷을 꿰매셨습니다. 설빔 대신 기운 옷, 새 옷. 설빔은 사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대신 해진 양말을 깁고 옷에 천을 덧대어 깨끗이 빨아 말리셨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엄마를 봤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늘질을 하시는 엄마. 엄마, 안 주무세요? 큰애야, 깼니? 자거라. 뭐 하세요? 너희들 옷 좀 기워주려고.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새 옷 못 사줘서.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큰애야,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첫째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눈물이 났습니다. 2026년 설날, 엄마가 밤새 옷 꿰매주셨잖아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 설빔은 못 사줬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셋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1964년 설날 전날 밤 마이너스 강정을 몰래 먹다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뭐 하세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강정이야. 설날에 손님 오시면 대접해야 하니까 조청이라도 좀. 강정. 쌀을 튀겨 조청을 발라 만든 과자였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만드셨습니다. 애들아, 이거 손대지 마라. 손님 오시면 드려야 한다. 네, 엄마.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넷째와 다섯째가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언니, 저거 하나만. 넷째가 다섯째에게 속삭였습니다. 안 돼. 엄마가. 하나만. 정말 하나만. 냄새가 너무 좋아. 강정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 넷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정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다.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섯째도 하나 먹었습니다. 조청을 살짝 찍어 먹었습니다. 맛있어. 그때였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나타나셨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에는 조청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꾸짖으려다가 우리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입가에 묻은 조청 가루, 눈물 어린 눈빛. 엄마는 꾸중 대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마음껏 먹이지 못해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넷째가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남은 강정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손님은 괜찮다. 너희들이 먼저야. 우리는 강정을 한 조각씩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더 짠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보였으니까. 2026년 설날. 강정 몰래 먹다 들켰던 거 기억나요? 넷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우리 보고 우셨잖아요. 그게 더 미안했어요. 엄마가 손님 대접하려고 만든 건데.
다섯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 입가에 묻은 조청가루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더라. 이것도 마음껏 못 먹게 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엄마 아니에요. 우리 행복했어요. 엄마가 나눠주신 강정. 정말 맛있었어요. 1964년 설날 아침 마이너스 호박 범벅. 애들아, 엄마 왔다. 엄마가 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보따리엔 늙은 호박 하나, 밀가루 조금, 말린 팥 한 줌. 오늘은 설날이니까 특별히 해줄게. 호박 범벅이다. 호박 범벅이요. 7 남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떡은 못 먹어도 호박 범벅이라도. 엄마, 진짜요? 넷째가 환호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설날이니까.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2026년 설날로 잠시. 호박 범벅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그때는 떡을 못 먹었으니까. 대신 호박 범벅을 해주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해줄게. 그때 그 설날 아침으로 1964년 설날 아침 마이너스 가마솥의 마법. 엄마는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꺼내셨습니다. 큰애야, 불 지펴라. 둘째야, 호박 껍질 벗겨. 셋째야, 물 길어와.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불 지피기. 저는 가마솥 아래에 나무를 넣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탁탁탁. 나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질을 했습니다. 연기가 얼굴로 몰려왔습니다. 으윽. 눈이 메웠습니다. 눈물이 쏙쏙 났습니다. 큰애야, 괜찮냐? 네,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이 메워서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기가 코와 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멈추면 범벅을 못 먹습니다. 저는 계속 부채질했습니다. 호박 준비하기. 둘째와 엄마가 늙은 호박 껍질을 벗겼습니다. 단단한 껍질. 칼로 깎아냈습니다. 조심해라. 손 다친다. 네, 엄마. 껍질을 다 벗기고 속을 파냈습니다. 노란 호박 속. 씨를 꺼냈습니다. 숭덩숭덩 썰어라. 엄마가 호박을 큼직하게 썰었습니다. 끓이기. 셋째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물 받아라. 가마솥에 물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썬 호박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이 물에 떠다녔습니다. 계속 끓여야 한다. 호박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를 더 넣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호박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으깨기. 자, 이제 호박을 으깨야 한다. 엄마가 커다란 주걱을 들었습니다. 호박을 꾹꾹 눌러 으깼습니다. 으드득. 호박이 으깨졌습니다. 노란 호박이 죽처럼 변했습니다. 둘째야, 너도 해봐라. 네, 엄마. 둘째도 주걱을 잡고 으깼습니다.
호박이 점점 더 고와졌습니다. 팥 넣기, 팥 넣어라. 셋째가 불려둔 팥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다시 끓었습니다. 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다. 넷째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밀가루 풀기. 큰애야, 밀가루 물에 개어라. 되직하게. 네, 엄마. 저는 밀가루를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씩 부었습니다. 저었습니다. 되직하게 풀렸습니다. 됐어요, 엄마. 자, 이제 넣는다. 천천히 넣으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저어야 한다. 안 그러면 바닥이 타버린다. 제가 밀가루즙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엄마가 주걱으로 계속 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둘째야, 내가 저어봐라. 네, 엄마. 둘째가 주걱을 잡았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언니, 나도 할게. 셋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요. 넷째도 왔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박과 밀가루, 팥이 뒤섞인 그 냄새. 솥바닥에 눌어붙은 탄내까지 섞인 그 구수한 냄새.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엄마가 맛을 보셨습니다. 됐다. 2026년 설날로 잠시. 그렇게 만들었어요? 손주들이 감탄했습니다. 응. 온 가족이 다 함께 불 지피고 껍질 벗기고 물 길어오고 저으면서 둘째가 말했습니다. 팔이 정말 아팠어요. 계속 저어야 했거든. 셋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했어요. 다 같이 하니까. 1964년 설날 아침 마이너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그릇. 엄마는 조심스럽게 범벅을 7그릇에 담으셨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한 숟가락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안 됐습니다. 엄마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자, 아버지부터 한 그릇. 아니야. 애들이 먼저. 아버지, 드세요. 저는 아버지께 그릇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그릇씩 받았습니다. 호박 범벅? 노란 호박, 밀가루, 팥알이 뒤섞인 그 한 그릇.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으아, 눈물이 났습니다. 시래기 죽 먹고 금방 배 꺼졌던 그날. 학교에서 뛰어와 누룽지 먹었던 그날. 배고파서 배추 뜯어 먹었던 그날. 보리밥 목에 걸려 물에 말아 먹었던 그날. 개떡 한 조각에 행복했던 그날. 고구마 눈치 싸움하던 그날. 칼잠 자며 윗목 차지하려던 그날. 떡방아 소리 들으며 가슴 아팠던 그날. 엄마가 밤새 옷 입어주시던 그날. 강정 몰래 먹다 엄마가 우시던 그날. 그 모든 날들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맛있다. 넷째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다섯째도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탄 냄새까지 구수했습니다. 그 매운 연기 속에서 부채질하며 눈물 흘렸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 우리는 그날 호박 범벅 한 그릇으로 설을 보냈습니다. 2026년 설날로 잠시. 그게 설날 음식이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떡국 대신 호박 범벅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니까. 둘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날 사흘째 마이너스 고등어게장, 그리고 엄마의 마음. 1964년 설날 사흘째 새벽. 큰애야, 일어나라.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서 엄마 좀 도와다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고등어 한 마리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등어, 귀한 생선, 고등어게장을 만들려고. 고등어게장이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나? 2026년 설날로 잠시. 고등어게장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고등어 한 마리로 10식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셨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그 이야기 해줄게. 1964년 마이너스 가마솥에 고등어를 삶다. 큰애야, 가마솥에 물 올려라. 네, 엄마.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고등어를 통째로 넣으셨습니다. 푹 삶아야 한다. 살이 뼈에서 떨어질 때까지. 저는 가마솥 아래 불을 지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 삶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그 냄새. 엄마, 배고파요. 넷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될 거야. 동생들도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고등어다. 우리 먹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식구가 고등어 한 마리로 배불리 먹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고등어가 푹 삶아졌습니다. 됐다. 이제 건져내자. 엄마는 고등어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셨습니다. 가시 발라내기 마이너스 엄마의 정성. 엄마는 고등어를 큰 접시에 놓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가시를 발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다. 가시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목에 걸린다. 엄마가 할게. 엄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굵은 가시를 발랐습니다. 가느다란 가시를 발랐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까지 하나하나 골라내셨습니다. 혹여나 자식들 목에 가시가 걸릴까봐 엄마는 중얼거리며 가시를 발랐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왔습니다. 큰 가시는 제가 발랐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손에는 가시만 한가득 모였습니다. 접시에는 고등어 살만 따로 모였습니다.
휴, 다 됐다.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가시를 발라내느라 2026년 설날로 잠시 2시간 동안이요? 손주가 놀랐습니다. 응. 엄마가 2시간 동안 하나하나 가시를 발라내셨어. 우리 목에 걸릴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였어. 엄마니까. 1964년 -살 으깨기. 큰애야, 절구 가져와라. 저는 절구를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고등어 살을 절구에 넣고 찢기 시작하셨습니다. 쿵덕쿵덕. 살이 으깨졌습니다. 곱게 으깨졌습니다. 손으로도 으깨야 한다. 엄마는 손으로도 살을 잘게 으깼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손으로 살을 으깼습니다. 형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물이 진하고 걸쭉해진다. 그래야 10식구가 배불리 먹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채소와 양념, 그리고 밀가루즙. 큰애야, 시래기 가져와라. 저는 말린 시래기를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다시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으깬 고등어 살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를 듬뿍 넣으셨습니다. 얼갈이 배추도 넣으셨습니다. 된장 풀어라. 된장을 풀자 비린내가 잡혔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칼칼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물에 풀어라. 네, 엄마. 저는 밀가루를 물에 풀었습니다. 되직하게 국물에 넣어라. 천천히 밀가루즙을 넣자 국물이 걸쭉해졌습니다. 마치 어탕처럼 진득해졌습니다. 됐다.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고등어게장 한 그릇의 행복. 애들아, 밥 먹어라. 엄마가 7그릇에 국을 퍼주셨습니다. 공평하게, 똑같이. 하지만 고등어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걸쭉했습니다. 엄마, 고기는요? 셋째가 물었습니다. 국물에 다 들어있다. 국그릇 바닥까지 잘 긁어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떴습니다. 국물이 진했습니다. 걸쭉했습니다. 한 입 떴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혀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으깬 고등어 살점.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보물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고기 나왔어. 넷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다섯째도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국그릇 바닥을 닥닥 긁으며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더 있을 고등어 살점을 찾으려고. 너만 고기 많이 먹냐? 넷째가 셋째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야, 나도 이거밖에 없어. 너나 잘 찾아 먹어. 셋째가 대꾸했습니다. 투닥투닥 싸우면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걸쭉한 국물이 밥을 감쌌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맛있다. 우리는 모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왜 고기 안 먹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릇에는 국물만 있었습니다. 나는 가시 바르면서 많이 주워 먹어서 배부르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 손에는 가시만 한가득 남아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가시를 발라내느라 2시간을 보내셨고 정작 고기는 한 점도 드시지 못하셨다는 것을.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니, 큰애야? 아니에요. 맛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13살 첫째 딸은 엄마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2026년 설날로 잠시. 엄마가 거짓말하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가시 바르면서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엄마 손에는 가시만 있었어.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다 주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드셨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였어요. 설날 사흘째 오후 마이너스 이웃에게 나눠주는 엄마. 큰애야, 일어나라. 점심을 먹고 한숨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엄마, 뭐해요? 일어나서 엄마 따라와 봐. 부엌으로 가보니 엄마가 또 고등어게장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다 먹었잖아요. 이건 이웃집에 좀 나눠주려고.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남 줘요? 13살 첫째 딸인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배고픈데 아침에 먹은 고등어게장이 얼마나 귀한 건데 엄마가 2시간 동안 가시 발라내신 건데 그걸 왜 남한테 줘야 하는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큰애야, 우리 옆집 아저씨 아니? 병으로 누워 계시잖아. 그 집도 우리만큼 힘들어.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그래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뒷집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설날에도 아무도 안 오셨어.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니. 하지만 엄마, 우리도, 그리고 건너집. 아이들이 7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일거리를 못 찾으셔. 애들이 얼마나 배고프겠니. 엄마는 고등어게장을 작은 그릇에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1그릇, 2그릇, 3그릇. 엄마, 우리 먹을 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남기면 돼. 큰애야, 엄마 따라와 봐. 이웃집으로 마이너스 따스한 나눔. 엄마는 고등어게장 담긴 그릇을 보자기에 싸셨습니다. 저도 하나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없어서 못 먹는데 왜 남한테 줘야 하는지. 첫 번째 집, 병든 아저씨 집, 고등어게장 좀 끓였는데 드셔보세요. 고등어 한 마리로 만든 거라 살은 많이 없지만 국물이라도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어머, 이걸 어쩌.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 죽만 먹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으셨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이웃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아주머니가 그릇을 안고 우셨습니다. 두 번째 집,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 할머니, 설날인데 이거라도 드세요. 고등어 게장이에요. 에고, 고맙다. 우리 식구가 하나도 안 왔는데 이게 무슨 귀한 음식이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엄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구수하다. 이게 얼마만인지.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세 번째 집, 아이들이 7인 집. 아이고, 이걸 어찌.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고등어라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는 못 해드리고, 그래도 국물이라도 드시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애들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굴, 병든 아저씨가 계신 집에 감사함.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13살 첫째 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애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엄마도 안다. 우리도 힘든데 남 챙기는 게 이상하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챙겨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알잖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더라. 혼자 계실 때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옆집 아저씨 보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더라. 병들어 누워 계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 고등어 한 마리로 만든 게장이지만 그 한 그릇에 우리 마음을 담았다. 큰애야, 나중에 크면 엄마 마음 알 거야.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고등어 살을 으깨면서 생각했어. 이 고등어가 제 몸을 다 으깨어 10식구의 국물이 되듯이 우리도 조금씩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2시간 동안 가시를 발라내신 그 고등어. 우리도 겨우 국물로 배를 채운 그 고등어. 그걸 이웃과 나누시는 엄마. 큰애야, 화났니? 아니요.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13살의 저는 그날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만은 기억했습니다. 2026년 설날로 완전히 돌아와서 큰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는 솔직히 화가 났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남 주냐고. 엄마가 2시간 동안 가시 발라내신 그 고등어를, 우리도 겨우 국물로 배 채운 그 고등어를 손주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엄마 마음을 다 이해해.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제 몸을 다 으깨어 10식구의 국물이 되듯이 엄마는 우리한테 나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큰언니, 그 배려와 베풀미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엄마가 탈 없이 건강하게 95세까지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 7 남매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둘째가 말했습니다. 셋째가 덧붙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웃을 챙기고 힘들었지만 나눔을 실천하시던. 넷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13살짜리가 뭘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큰애야, 엄마가 가시 하나하나 발라내시던 그 손. 혹여나 자식들 목에 걸릴까봐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가시를 발라내시고, 정작 엄마는 한 점도 드시지 못하시고. 큰애야, 그만. 그리고 그 귀한 고등어 게장을 이웃과 나누시던 엄마. 그 마음, 그 배려, 그 베품. 그게 오늘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실 수 있게 한 거예요. 7 남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존경해요. 엄마는 우리를 한 명씩 쓰다듬으셨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제 몸을 다 으깨어 10식구를 배불리 먹이듯이 우리도 조금씩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 그 마음만은 물려주고 싶구나.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물었습니다. 고등어 게장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등어 형체는 보이지 않았어. 국물만 걸쭉했지. 하지만 국그릇 바닥을 딱딱 긁으면 혀끝에 작은 살점이 걸렸어. 그게 보물이었어. 우리는 그 작은 살점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보물찾기를 했지. 투닥투닥 싸우면서도 그게 행복이었어.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는 가시 바르면서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하셨어. 사실 엄마 손에는 가시만 한가득이었는데. 셋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비릿하면서도 구수했던 고등어 게장. 지금도 생각나요.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걸쭉한 국물이 밥을 감싸는 그 맛. 2026년 설날 오후 가마솥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해드릴 거야. 제가 일어났습니다. 뭐요? 호박 범벅이요. 그때 그 호박 범벅. 우리 7 남매는 마당에 가마솥을 꺼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들, 우리도 도와줄게요. 호박을 썰고 불을 지피고 저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할머니, 저 부채질 할게요. 손주가 가마솥 아래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매워요. 눈물 나요. 그래,
우리도 그랬어. 눈물 쏙쏙 빼면서 호박을 으깨고 팥을 넣고 밀가루를 풀었습니다. 계속 저었습니다. 할머니, 팔 아파요. 맞아. 우리도 그랬어. 교대로 저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60년 전 그날의 냄새. 솥바닥에 눌어붙은 탄내까지 구수했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 응, 그때 그 냄새야. 탄내까지 구수한. 됐다. 95세 부모님께, 엄마와 아버지께 범벅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드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야. 그때 그 맛이.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들아, 고맙다. 아버지가 살아서 이걸 다시 먹어보네. 우리 7 남매도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할머니들, 그때가 힘들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었지. 시래기죽 먹어도 금방 배 꺼지고 보리밥 목에 걸리고 개떡은 거칠었고 고등어 게장은 국물만 걸쭉했고 하지만 둘째가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우리 7명이 함께였으니까. 셋째가 덧붙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 있었으니까. 넷째가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사랑은 더 많았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고등어 한 마리 가시 발라내서 우리 먹이시고 또 이웃과 나누시던 분이었어요. 그 마음이 오늘 엄마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 잘 살았지? 7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참 잘 살았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 2칸, 흙벽 갈라진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그 집. 칼잠 자며 발싸움 하다가도 새벽엔 막내를 가운데로 밀어넣고 서로의 온기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 양은 세숫대야 하나로 릴레이 세수하며 막내 차례엔 뗏물이 되어도 웃으며 얼굴 씻던 그 아침. 검정 고무신 물려받아 신고 몽당 연필에 침 묻혀가며 시멘트 포대 종이에 글씨 쓰던 그 시절. 시래기죽 먹어도 금방 배 꺼지고 보리밥 목에 걸려 물에 말아먹고 개떡 한 조각에 행복하던 그 날들. 학교에서 뛰어와 누룽지 긁어먹고 뒷산에서 배추 뜯어먹고 고구마 눈치 싸움하며 웃었던 그 시간. 설날이면 옆집 떡방아 소리 들으며 가슴 아팠지만 엄마가 밤새 호롱불 아래서 우리 옷 입어주시고 강정 몰래 먹다 들켜 엄마가 우시던 그 밤. 그리고 가마솥 앞에서 매운 연기 속에서 팔 아프게 저으며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호박 범벅. 고등어 한 마리로 10 식구가 먹기 위해 엄마가 2시간 동안 가시를 발라내시던 그 정성. 혹여나 자식들 목에 걸릴까봐 작은 가시 하나까지 골라내시던 엄마의 손. 살을 절구에 찍고 손으로 으깨어 형체를 없애시던 그 모습.
국그릇 바닥을 딱딱 긁으며 작은 살점 하나를 찾던 보물찾기. 나는 가시 바르면서 많이 먹었다고 거짓말하시며 가시만 드시던 엄마. 그리고 그 귀한 고등어 게장을 우리도 힘든데 이웃과 나누시던 엄마. 고등어 한 마리가 제 몸을 다 으깨어 10식구를 배불리 먹이듯이 우리도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다던 엄마의 가르침.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넓은 집에 살며 부족함 없이 지내지만 가끔은 그 좁았던 방, 그 시끄러웠던 밤, 그 배고팠지만 행복했던 시절이 눈물나게 그립습니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던, 배고팠지만 사랑은 풍족했던, 힘들었지만 이웃을 챙기던 고등어 한 마리에 담긴 무한한 사랑, 호박 범벅 한 그릇에 담긴 가족의 온기, 우리들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그 시절을 함께 살아낸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